예체능 쪽인 비전공자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난 못하지? 그때부터 공부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근데 이게 취업이 걸려 있으니까 그냥 불안한 거예요. 면접관 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보고 기술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많이 물어보시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차 신입에게는 특별한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늦게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학원에서 얻어가야 할 수 있는 건 다 얻어가야죠.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국비과정을 수료하고 취업한 10개월 차 주니어 개발자입니다. 일단 아무래도 제가 예체능 쪽인 비전공자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지? 부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독학으로 해보려고 막 유튜브도 찾아보고 코드도 따라 쳐봤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하더라고요. 이걸 일단 넘어가야 하는지 이해가 될 때까지 해야 하는지 그럼 진도가 안 나가는데 그래서 또 제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공부 방법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국비 지원 부트캠프 중에서는 저는 국비 학원을 선택을 했고 저에게 맞는 프로세스가 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는 내용은 비슷한데 국비는 대부분 8시간 6개월이고 부트는 국비보다 빨리 취업을 할 수는 있는데 그만큼 수업 시간이 타이트하더라고요. 취업 부분에서는 부트도 좋았지만 저는 그 진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개인 공부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국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강제성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공부 스타일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렇게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이 분야가 적성에 맞아야 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적성보다는 주위 영향에 흔들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난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부터 공부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못하고 뒤처질 수 있는 게 당연한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취업이 걸려 있으니까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 적성에 안 맞는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면담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적성을 떠나서 이 진로에 대해서 제가 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오기가 생기기도 했고 목표도 다시 잡았고 수업 끝나고 남아서 공부하고 주말에도 공부하고 그랬는데 이게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끝까지 하는 사람이 중후반부에 갈수록 실력이 확 늘고 더 좋은 결과물을 얻더라고요. 팀 프로젝트 때는 제 파트가 아니더라도 팀원들 코드, 소스 보면서 그 흐름을 눈으로 익히려고 했고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강사님한테 물어보고 구글링을 하면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면접관 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보고 기술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많이 물어보시지만 프로젝트 때 어떤 게 어려웠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한 결과물이 아니더라도 과정이랑 경험 자체에 의의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제가 비전공자다 보니까 면접을 볼 때 나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모의 면접이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이게 아는 사람 앞이라서 되게 민망하긴 한데 이게 한 거랑 안 한 거랑은 차이가 되게 많이 크더라고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과정이고 취업 담당쌤의 이제 피드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답변까지 들을 수 있어서 확실히 공부가 많이 됩니다. 학원에서 얻어가야 할 수 있는 건 다 얻어가야죠. 또 회사를 선택할 때 제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우선으로 했고 그래서 사수가 있는 곳으로 이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또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면 제 개인 공부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너무 찌들 것 같아서 되도록 집이랑 회사랑 멀지 않는 곳으로 찾아봤습니다. 또 채용 공고에 그 회사의 사업 분야나 담당 업무가 불분명하게 나와 있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지금은 거의 1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입사한 후에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회사마다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 3개월 정도는 교육 위주로 하였고
뭐 회사마다 사용하는 언어, 프레임워크, 뭐 데이터베이스 등등 회사 기술 스택을 파악하고 공부하면서 그 기간에는 학습에 집중을 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협업에 바로 투입될 수 있기는 한데 곧바로 코드를 다루기보다는 팀의 업무 파악을 우선을 하면서 문서 작업을 더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코드를 막 쓰는 업무는 적응을 한 후에 하게 되고요. 저희 회사는 깃을 사용하는데 그때는 막 깃에 활발하게 작업을 하진 않았고 브랜치해서 피처를 수정하거나 작은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깃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선 충돌을 해결해보고 조금 충돌이 나지 않게 꼼꼼하게 작업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실제 그 알고리즘을 짜는 업무는 크지는 않지만 구현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어떤 구조를 선택해야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알고리즘 학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백준, 소프트웨어 익스퍼트 아카데미, 코딩 테스트, 플랫폼이나 학습이 가능한 프로그래머스도 많이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3개월에서 6개월 차 신입에게는 뭐 특별한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사에 성실하고 꾸준히 성장하는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팀과 프로덕트에 대한 이해가 적당히 되었다 하면 API 개발, 데이터베이스, 뭐 본격적인 백엔드 개발에 발디딤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저는 지금 시니어 개발자의 가이드에 따라 서버 통신, 디버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주석을 생활화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주석 없이 읽히는 코드면 좋겠지만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계를 했어도 개발의 포인트는 협업이기 때문에 내 동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코드에 주석을 담아서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변수, 객체, 파일명, 뭐 다양한 이름 짓기에서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갖고 있는 게 좋고 실제로 이런 습관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회고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에게 글 쓰는 행위가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리드미를 작성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줘야 하고 또 본인의 성장을 기록하고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하고 회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을 못 견디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져도 꾸준히만 하다 보면 중후반부에는 정말 자기 모습 자체가 달라져 있거든요. 저는 그날 배운 거 꼭 그날 복습했고 반복을 정말 많이 했어요. 공부하면서 이걸 어디다가 활용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생겨도 중후반부에 프로젝트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까지 배웠던 걸 무조건 써먹게 되거든요. 반복하고 복습하고 잘 기록해서 제 것으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입사 지원서나 자기소개 작성할 때 취업쌤이 도움을 진짜 많이 주셨거든요. 많은 피드백을 꼼꼼히 다 기록하고 수정하고 복귀하고 계속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늦게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뭐 늦은 나이라는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도전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데 그게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보는 건 나이보다 실력이기 때문에 목표를 확실히 잡고 꾸준히 공부하고 내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를 꾸준히 하기 위한 목표와 동기부여를 확실히 찾아서 꼭 원하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